세율이 중요하다. 세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소득세를 제가 강의할 때 뭐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양도소득세라든지 상속증여 이런 것도 간간히 섞어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알아두시면 다 좋은 거니까. 이 누진세율이란 개념을 이제는 이해를 하셨단 말이에요. 세금책에 이제 흔히 말하는 절세법 이렇게 제 책에도 그런 게 있는데 절세법 하면 이제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요. 소득과 재산을 분산시켜라 이 말을 많이 해요. 그게 절세를 할 수 있는 길이다. 왜 그런가를 하나 증여세를 하나 예를 드릴게요. 증여세. 자식이 한 명인 경우와 자식이 세 명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해드릴게요. 3억 원 자식에게 증여를 합니다. 증여세가 얼만큼 계산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3억 원을 자식에게 증여하는데 과세표준이 바로 안 나오죠. 뭔가를 빼는 거예요. 빼는 작업이 항상 있습니다. 뭔가를 공제해 준다 소리예요. 증여재산 공제라는 게 있어요. 자녀는 5천만 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천만 원 빼줘. 자식은. 근데 자식이 미성년자야. 그럼 2천만 원. 금액이 낮아집니다. 성인 자녀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얼마 빼주죠? 5천만 원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표가 얼마가 나와요? 2억 5천. 2억 5천이 과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빼고 난 금액. 증여세는요. 1억이 기준이에요. 1억. 세율을 어떻게 곱하냐? 1억까지는 10%. 2억 5천에서 1억을 초과한 금액이 얼마죠? 1억 5천. 1억 5천 맞죠? 1억 5천은 20%. 누진세율. 1억 원까지는 10%. 1억 원이 넘어가면 20%로 세율이 2배로 탁 뛴단 말이죠. 이게 누진세율이죠. 이해되죠? 예? 전체가 20%가 아닙니다. 주의할 거는. 그러면 1억 원에 10%면 1천만 원이고 1억 5천에 20%면 얼마지? 3천인가? 더하면 얼마예요? 4천만 원. 증여세 4천만 원 내는 거예요. 자녀가 한 명이면 4천만 원. 3억 원을 증여했을 때 자녀가 3명일 때를 가정해 볼게요. 자녀가 3명이면 한 명의 자녀한테 증여세를 얼마 내는가부터 알아보면 되잖아. 3명이면 1억 원, 1억 원, 1억 원 준 거죠. 한 명의 자녀한테 1억 원을 줬죠. 증여재산 공제 얼마? 5천만 원. 그럼 과표가 얼마? 5천만 원. 과표가 5천만 원 됐죠. 세율이 얼마죠? 1억 원 미치니까 10%. 맞죠? 그러면 증여세 얼마? 500만 원. 3명이잖아.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더하면 얼마? 1,500만 원. 분산하니까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네. 4천만 원과 1,500만 원. 그래서 누진세율은 분산하는 게 중요해요. 분산. 그래서 이런 책들에게 과표의 크기를 줄여라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결국에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나요? 예? 이해되나요? 네. 그게 이제 증여재산 공제를 얘기해요. 상속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증여재산 공제 10년간 5천만 원.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10년 플랜 소리 들어보셨어요? 10년 주기 플랜? 증여세 10년 플랜 이런 소리 안 들어보셨나? 재밌는 거 얘기 하나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드릴게요. 자식이 딱 태어났어. 네 하고 태어났어. 바로 통장을 만들어서 2천만 원을 꼽죠. 태어났을 때. 10살이 되었을 때 또 2천만 원을 꼽는 거야. 20살이 되면 5천만 원 꼽는 거야. 성년이잖아 이제. 30살이 되면 얼마 꼽죠 또? 5천만 원을 자식한테 꼽는 거야. 다음 얼마죠? 1억 4천. 세금 10원도 안 내죠. 이걸 이제 10년 주기 플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질문 조금 이따 받고요. 설명을 조금만 연결할게요. 1억 5천만 원이 비과세가 되는 거죠. 증여세 비과세. 증여재산 공제를 교묘하게 잘 활용했죠. 이런 게 세테크거든요. 그런데 1억 5천만 원을 30살이 됐을 때 한 방에 했을 때 증여세가 얼마냐면요.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빼죠. 1억 원이면 10%. 1천만 원 증여세 내는 거죠. 1천만 원 아끼는 거죠. 이렇게 활용하면. 이게 세테크입니다. 질문하세요. 이런 거예요. 증여세는요. 내가 애초에 얼마를 줬잖아. 근데 얘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치가 올라갔어. 그거는 사후의 일이잖아. 사후. 알겠죠? 이런 거예요. 아유, 미성년자녀죠. 미성년자녀잖아. 2천만 원. 10년에 2천만 원. 1년이면 얼마지? 1년이면 얼마야? 200만 원. 2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나? 한 달 금액이 나누기 200만 원 나누기 12 하면 20만 원 안 되죠. 그러니까 원칙적인 건 그래요. 원칙적인 거, 교과서적인 거. 10년 동안 2천만 원을 넘게 주면 넘게 준 부분만큼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거를 10년째 되는 날에 일시불로 주든 아니면 매년 주든 매달 주든 10년 기준으로 넘어가면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10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실무적으로는
안 그럴 확률도 많다. 큰 금액이 아니라면. 국세청이요. 현비용 들고 우리 본인을 관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약간 보죠. 근데 예를 들어 매월 20만 원씩 자식한테 자식 통장으로 증여를 한다는 거예요. 매월 20만 원씩. 그럼 1년이면 240만 원이고 10년이면 2,400만 원이죠. 원칙적으로는 4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10%를 내야 하는 게 맞으나 그까지 잡지는 않는다. 그렇게까지는 잡지는 않는다. 약간 이해가 됐나요? 제가 이걸 뭐라 하라 안 하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큰 금액.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미성년자는 어떤 증여재산 공제의 기준이잖아. 20살 때는 또 이제 더 5천만 원까지니까 또 그걸 또 활용하시면 매달 불입금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럼 결국에는 증여세 없이